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병원의 응급실은 아비규환이 되고 있습니다. 문명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이 전기 하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둠에 잠겼고 유럽이 멈춰섰으며 일본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정전의 공포에 시달리는 그 순간에도 단 한 나라만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던 그 나라가 세계가 암흑에 빠진 그 순간에도 혼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세계 언론은 침묵했고 강대국들은 이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정전 사태 속에서 대한민국만 멀쩡했던 놀라운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글자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전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평소에 잘 모르고 삽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고 플러그를 꽂으면 기계가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것이 사라지는 순간 현대 문명은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냉장고가 멈추면 음식이 썩고 에어컨이 꺼지면 폭염에 사람이 죽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노약자들이 갇히고 신호등이 꺼지면 도로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병원의 의료 장비가 멈추면 환자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정수시설이 멈추면 깨끗한 물조차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휴대폰 기지국이 다운되면 연락도 할 수 없고 현금 없이 카드로만 살던 사람들은 물건 하나 살 수 없게 됩니다. 전기 없는 세상은 암흑시대로의 회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가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21년 텍사스 대정전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한파가 몰아쳤을 때 텍사스 전력망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수백만 가구가 며칠 동안 전기 없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난방이 끊기면서 동사자가 속출했고 수도관이 얼어터지면서 물 공급도 중단되었습니다. 공식 사망자만 수백 명에 달했고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한 지금도 미국의 전력 인프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 위험 때문에 전력회사가 의도적으로 전기를 끊는 계획 정전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폭염이 오면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력망이 과부하에 걸려 정전이 발생합니다.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라는 미국이 안정적인 전기 공급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에너지 위기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던 유럽 국가들이 갑자기 에너지 공급원을 잃게 되면서 전기료가 폭등하고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졌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들도 정전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순환 정전을 시행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영국에서는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 계획 정전이 시행되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이 지경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전력 인프라가 파괴되어 겨울 내내 정전과 단수에 시달렸습니다. 시민들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 전기 없이 버텨야 했습니다. 일본의 사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이끄는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 빈자리를 화력 발전으로 메워왔는데 이로 인해 전력 공급 여력이 크게 줄었습니다. 여름 폭염이나 겨울 한파가 오면 전력 수급이 빠듯해져 정전 위험에 처하곤 합니다. 일본 정부는 국민들에게 절전을 호소하고 에어컨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이 전기가 부족해서 절전을 호소하는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2022년에는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전력 공급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일본도 언제 대규모 정전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서도 전력난이 심각합니다. 2021년 중국의 여러 성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여 공장들이 멈추고 시민 생활이 마비되었습니다. 전력 부족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중국 정부는 급히 석탄 생산을 늘리고 전기료를 인상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스촨성 등 일부 지역에서 또다시 전력난이 발생했습니다. 양쯔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수력 발전량이 급감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나라 중국조차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는 더 심각합니다. 14억 인구의 대국 인도는 만성적인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물론이고 대도시에서도 정전이 일상다반사입니다. 2022년에는 석탄 부족으로 인해 전국적인 전력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수도 뉴델리에서도 하루에 수시간씩 정전이 이어졌습니다. 폭염 속에서 에어컨이 돌아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제조업 육성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가 성공하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들의 상황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력 인프라 자체가 부족해서 정전이 일상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지역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전력난과 정전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한국은 이런 세계적인 전력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규모 정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2011년 순환 정전 사태 이후 10년이 넘도록 한국에서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번 호되게 당한 후 한국은 전력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쳤고 그 결과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폭염이 와도 한파가 와도 수요가 급증해도 한국의 전기는 끊이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이 암흑에 빠질 때도 한국은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왜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유럽도 정전에 시달리는데 한국만은 멀쩡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전력 시스템의 우수성, 철저한 위기관리 체계, 적절한 에너지 믹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시스템을 완벽하게 재정비한 노력이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한 통합 전력관리 체계입니다. 한국은 전력 공급을 한국전력공사라는 단일 기관이 총괄합니다. 발전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여러 발전 자회사들이 담당하고 송전과 배전은 한전이 담당합니다. 이렇게 전력 생산에서 공급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미국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미국은 전력 시장이 지역별로 분할되어 있고 수많은 민간 전력 회사들이 난립해 있습니다. 텍사스는 아예 자체 전력망을 운영하며 다른 주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주에서 전기를 끌어올 수 없어 대정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국은 전국이 하나의 전력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보내 커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충분한 전력 예비율입니다. 전력 예비율이란 전력 수요 최대치 대비 공급 가능한 전력의 여유분을 말합니다. 예비율이 높을수록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나 발전소 고장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11년 순환 정전 사태를 겪은 후 전력 예비율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고 피크 시간대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전력 예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은 탈원전 정책이나 노후 발전소 폐쇄 등으로 예비율이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예비율이 낮으면 수요가 조금만 늘어도 바로 정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적절한 에너지 믹스입니다. 에너지 믹스란 전력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구성을 말합니다.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 신재생 에너지 등을 어떤 비율로 사용하느냐가 에너지 믹스입니다. 한국은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에너지를 골고루 사용하는 다양한 에너지 믹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원자력은 날씨나 계절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대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환경에는 좋지만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합니다. 해가 안 비치면 태양광 발전이 안 되고 바람이 안 불면 풍력 발전이 안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만 의존하면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이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가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후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빠진 것이 좋은 예입니다. 한국은 원자력을 기저 전원으로 유지하면서 다른 에너지원과 적절히 조합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송배전 인프라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가정과 공장에 도달하기까지 송전선과 변전소, 배전선 등 복잡한 인프라를 거칩니다. 이 인프라가 노후화되거나 관리가 부실하면 정전이 발생합니다. 미국에서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노후화된 송배전 인프라입니다. 미국의 전력망 중 상당 부분이 수십 년 전에 건설된 것으로 교체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송배전 인프라에 투자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중하율도 높아서 태풍이나 폭설 같은 자연재해에도 전력 공급이 끊기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철저한 수요 관리와 피크 저감 정책입니다. 전력 수요는 시간대별, 계절별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여름 낮 시간대에 에어컨 사용이 몰리면 전력 수요가 급증합니다. 이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정전이 발생합니다. 한국은 피크 시간대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형 수용가들과 협약을 맺어 피크 시간대에 전력 사용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수요 반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간대별로 전기료를 다르게 책정하여 피크 시간대 사용을 억제합니다.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도입하여 전력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조절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피크 시간대에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2011년 순환 정전 사태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2011년 9월 한국에서도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잔여 전력 예비율이 급락하면서 전국적으로 순환 정전이 실시되었습니다. 수백만 가구가 전기 없이 불편을 겪었고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 신호등이 꺼지면서 발생하는 교통 혼란 등 피해가 컸습니다. 이 사태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한국전력과 정부는 심각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재정비했습니다. 전력 예비율을 높이고 수요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비상대응 매뉴얼을 정비했습니다. 발전소 추가 건설과 송배전 설비 투자도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2011년 이후 10년이 넘도록 한국에서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더 강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저력입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원자력 발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 강국입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이 운영하는 원자력 발전소들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연료 비용이 저렴하고 날씨에 영향받지 않으며 대량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도 거의 없어 기후 변화 대응에도 유리합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은 해외에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이 한국이 건설한 원전입니다. 한국은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활용하여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 가동을 줄이면서 전력난에 시달리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독일도 탈원전을 추진했다가 에너지 위기 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운영하며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이 결합하여 한국은 세계적인 전력 위기 속에서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투자와 노력, 과거 실패에서 얻은 교훈,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위기 대응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국 전력 시스템의 우수성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SAIDI 정전, 지속시간화 SAIFI 정전 발생 빈도에서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합니다.
한국에서 전기가 끊기는 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짧은 수준입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먼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화석 연료 산업 부흥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력 인프라 문제는 그의 임기 중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대정전 같은 사태가 반복되면서 미국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신재생 에너지에 회의적이고 전통 에너지원을 선호하지만 근본적인 인프라 투자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전력망 현대화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안정적인 전기 공급에서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합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강해져 원전 재가동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전 없이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현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원전 재가동에 조금씩 움직이고 있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일본 국민들이 정전 불안에 시달리는 동안 바다 건너 한국은 안정적인 전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의 전력 시스템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력난이 경제와 사회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막대한 전력을 소비합니다. 전력이 부족하면 공장이 멈추고 이것은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중국 정부는 전력난 해소를 위해 석탄 생산 확대, 신재생 에너지 투자, 원전 건설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나라인 만큼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작지만 효율적인 전력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력 문제로 가장 고통받는 지도자일 것입니다. 북한은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기는 하루에 몇 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밤의 위성사진을 보면 한반도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남한은 환하게 빛나고 북한은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서울의 불빛과 평양의 어둠이 두 체제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김정은이 이 위성사진을 볼 때마다 어떤 심정일까요?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른 현실. 북한 주민들은 전기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데 남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체제의 우열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한국의 전력 시스템 안정성은 경제와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반도체 공장이나 디스플레이 공장 같은 첨단 제조시설은 전력 공급이 잠시라도 끊기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웨이퍼 한 장이 망가지면 수십억 원의 손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끄는 삼성전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서 안심하고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덕분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정전이 자주 발생한다면 이 기업들은 해외로 공장을 옮겼을 것입니다. 안정적인 전력은 한국 제조업 경쟁력의 기반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이끄는 현대차 공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이끄는 LG 공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추고 가전제품 조립이 중단됩니다. 한국 제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가동되어야 합니다. 전력이 끊기면 서버가 다운되고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세울지 결정할 때 전력 공급의 안정성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이 점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세우거나 확장하는 데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전력 공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면 충전에 필요한 전력 수요도 급증합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나라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가 어렵습니다. 충전하려는데 정전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덕분에 전기차 보급에도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가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인프라 기반 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의 전력 시스템 노하우는 해외에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은 해외 전력 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의 전력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력 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에서 한국 기업들이 발전소를 짓고 송전선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전력 시스템 운영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전력 분야의 역량이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신 동안 한국의 전력 사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정전이 일상이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밤을 보내는 일이 흔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면 동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전은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전기가 끊기는 일이 너무 드물어서 정전이 나면 뉴스에 나올 정도입니다.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발전소를 짓고 송전선을 깔고 변전소를 세운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이 있었습니다. 한전과 발전회사 직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일관된 에너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 성장을 통해 이 모든 투자를 가능하게 만든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대한민국입니다. 세계가 전력난에 허덕일 때 한국만 환하게 빛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노력과 투자, 과거 실패에서 얻은 교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의 저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력 분야에서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도, 시진핑의 중국도, 타카이치의 일본도 한국의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전력 시스템이 우수하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정전에 시달릴 때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발전소를 안전하게 가동하고 송전선을 관리하며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을 조절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먼저 자랑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보여줄 뿐입니다. 세계가 어둠에 빠질 때 혼자서 빛나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로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세계의 이면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